그럼 환경은 우리가 잘 지키고 있을까? 우리 먹거리를 먹으면서. 자, 환경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딸기 좋아하시죠? 아까 딸기 얘기 나오니까 딸기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딸기 시즌이 돌아옵니다. 딸기 보통 언제부터 사 드시죠? 4월, 5월. 교장 선생님이 업무에 너무 바쁘시니까 딸기가 언제 나오신지 잘 모르시는데 딸기가 보통 제일 맛있을 때가 1화방, 2화방 나올 때거든요. 딸기는 보통 9월 말에 심어서 1화방이 11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딸기를 드시고 싶으시면 11월에서 1월 사이에 드시면 가장 맛있고요. 4월, 5월은 잡으면 물러지니까 그때는 이제 딸기 가격이 낮아지고. 네. 제가 비싼 게 맛있는 겁니다. 자, 딸기가 이제 조만간 나올 거예요. 11월이죠. 11월 말 되면 딸기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딸기 많이 사 드시죠? 사실 안 좋아하시는 분도 없고 어르신들도 너무 소프트하니까 드실 텐데 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딸기 살 때 나는 반드시 무농약 코너에 가서 무농약 아니면 난 딸기를 사지 않는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야, 저기는 뭐 이게 보충 수업 이런 거 많이 하시나 봐요. 마치시고 이제. 그래요? 이 무농약 사기가 쉽지 않죠. 네, 일단 맛도 없고, 일단은 비싸고, 그리고 가보면 무농약은 항상 좀 물러 있고. 네. 그래도 무농약 사는 이유는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딸기는 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약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잘 무르고요. 그러면 무르고 병 많은 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 나지 마라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 인류의 구원자, 우리 인류의 파퓰레이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약이 나옵니다. 어떻게 치는지 제가 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 끝에 줌인 하면은요, 저 아저씨 한 분이 약대를 잡고 약을 치십니다. 딸기가 안 달려 있냐? 천만에요. 딸기는 다 달려 있습니다. 딸기는 다 달려 있고요. 그 논산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제 농약인데 이제 살균제, 살충제 치시는 거예요. 요때 응애가 많아가지고 응애 잡는다고 3일에 한 번씩 약을 뿌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농민분들이 치고 있으니까 이 소비자들 이러는데 농민분한테 감사해야 돼요. 저 농약을 맡으시면서 우리의 딸기를 생산하시는 분. 너무너무 감사한 분인데, 자, 이렇게 만약 농약을 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은 왼쪽 같은 딸기를 보기가 좀 힘드시죠? 여러분 오른쪽 같은 딸기 사서 드시고 싶으세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시는 딸기가 마트에 있을 때는 딸기가 마트에 있으니까 그냥 마트 가면 바로 안 집죠. 꼭 한번 들었다 놨다 뒤에 거 잡아가지고. 그렇죠. 다 똑같은 딸기라도 반드시 냄새 안 맡고 이를 보고 하시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연에서 딸기 보신 적 있어요? 자연에서 그냥 산책하다가 산딸기는 딸기 뷔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자연에서 우리가 먹는 딸기는 흔하지 않죠. 어디서 크냐면 바로 딸기가 크는 곳은 어디다? 네, 하우스입니다.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은 땅을 사용하지 않아요. 땅을 다진 다음에 방수포를 깔고 중국에서 철제를 가득 수입합니다. 철제를 꽂은 다음에 철제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깔아요.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코코피트라고 코코넛 껍질을 인도에서 수입해요. 저렴한 거. 그래가지고 딸기를 여기다 정식해서 심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중국 거고 인도 거고 거기다가 코코넛 껍질에 재배하니까 무슨 양분이 있겠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하루에 4번 5분간 화학 비료를 줍니다. 너무 놀란 거 아니야? 화학 비료 없으면 크지가 않아요. 어떻게 주느냐? 이제 중국에서 수입한 호수에다가 물에다가 비료를 섞어서 똑똑똑 떨어뜨려 준다. 이렇게 여기 물 흐르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 줘요. 그러면 똑똑 떨어지면 그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흐르죠. 밑으로 흐르면 이렇게 이제 배수로가 따로 이렇게 장만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딱 흐르도록. 그런 다음에 이게 바로 어디로 가요?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요. 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뭉치고 모여가지고 낙동강 끝자락에 가면은 뭐가 생겨요? 녹조 라떼가 생기는 겁니다.
네, 록조 라떼가 얼마나 심각하냐.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낙동강을 넘어 해수욕장까지 뒤높은 녹조에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신경 독소가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낙동강 원수뿐이 아니었는데요. 먹는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추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마이크로시스틴 확률이 너무 높아서 요즘 부산 시장이 뭐합니까? 우리도 식수를 초록빛 녹조가 뒤덮은 낙동강하구. 지난달 부산 식수원인 묽은 메리 취수장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밀리리터당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낙동강 볼을 열자 녹조는 해안가까지 흘러들었고 레드존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바다 끝에 가면. 레드존이 뭐냐면 부영양화. 그러니까 비료에 들은 질소, 인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평소에 자연에 존재하지 않던 어마어마한 양분들을 조류가 먹고 조류가 먹으면서 산소를 날리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제 물고기가 오호츠크 떼죽음 뭐 박명수 얘기하는 그런 떼죽음이 실제로 일어나고요. 여기 멕시코만에 일어났던 일이고 전 세계 크게는 세 곳의 레드존이 있습니다. 세 곳 어디일까요? 하나는 미국, 멕시코만, 하나는 유럽, 하나는 어디? 해운대. 네네네 여기 멕시코만,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여기 해운대. 그래서 저는 바닷가 해운대 가면 멀리서 지켜봐 봅니다. 거기서 막 수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로 딸기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은 요즘 너무 엄격해졌어요. 옛날처럼 막 방류 못해요. 근데 농업은 99.99%의 농가들이 그냥 방류합니다. 그렇잖아요? 비료 써가지고 그거 10억 들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할 농가 아무도 없죠. 예. 선생님 많이 뵌 것 같은데 그죠? 네, 아닌가요?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딸기가 그러면 굳이 그렇게 시설에서 할 필요 있냐? 우리 땅에서 기르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죠? 땅에서 기르면 이렇게 딸기를 땅에서 기르기도 해요. 어때요? 딸기는 아플 것 같아요. 아, 네. 딸기를 같은 장소에서 10년간 하면 땅이 망가져요. 그래서 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돼요? 개량해야겠죠. 개량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탭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야 집에 들어올 때 개똥이나 소똥 안 좋으면 집에 들어오지 마 할 정도로 퇴비가 엄청 귀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요즘 퇴비는 귀하지는 않죠. 여러분 혹시 학교에 퇴비 뿌리는 시즌이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퇴비 혹시 만져본 분? 예전에는 퇴비하면 향긋한 냄새 났거든요 소똥에서. 근데 요즘 퇴비 뜯으면 어떤 냄새 나요? 손이 떨릴 정도로 냄새가 썩은 내가 나죠. 왜 그러냐? 바로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소가 어디에 똥을 쌌어요? 풀 뜯어먹다 여기 쌌죠. 근데 지금은 소 똥 싸가지고 어디에 모아요? 네, 모읍니다. 모아요. 잔뜩 모은 다음에 저걸 뭐라고 부르냐? 예전에는 퇴비를 쓸 소똥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엔 축산 폐기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축산 폐기물을 어디다가 버릴까요? 궁금합니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똥들이 모여요. 그럼 어디다 버릴까요? 하천에다 버릴까요? 리얼리? 바다에다 버리죠.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모르는 것처럼. 소똥, 돼지똥은 나오는데 그거 어디다 버려요? 땅에 묻어요? 안 되죠. 바다에다 버리죠. 그것도 1000만 톤 가까이 버려왔습니다. 쭉 버리다가 개껍질에 돼지똥이 묻어 나오니까 동해안에 대게를 뜯었는데 먹었는데 소똥 냄새가 나니까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야, 이거 버리면 안 되지 않냐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야 그만 버려라 해양투기 중단해라 해가지고 2015년까지 버렸었어요. 제가 오래된 자료를 지난 25년간 바다에 버린 폐기 물량이 무려 1억 3천만 톤이나 돼 정부는 내년부터 해양 투기를 금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해양 투기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환경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년 전 뉴스입니다. 제가 찾아왔어요. 이 폐기물 운반선이 지나가면서 시커먼 폐수가 바다에 버려집니다. 분뇨와 하수 슬러지, 산업 폐수 등 그 종류도 이렇게. 가지가지입니다. 지난 25년간 동해와 서해 등 3개 지점에 해양 투기된 폐기물량은 무려 1억 3천만 톤. 1억 3천만 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1억 3천만 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몇 번 더 버렸죠. 어떻게 가냐면 배가 가면 뒤에 그냥 소똥을 이 축산 폐기물 바다에 그냥 방류합니다. 자, 그게 방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똥은 쌓이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요? 야, 그럼 똥 어떡할 건데? 똥 어떡할 거야? 보조금 줘가지고 농가한테 뿌리죠. 그래가지고 퇴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축산 폐기물을 넣었으니까 냄새가 어때요? 네, 썩었죠. 썩어. 땅이 썩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딸기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딸기 키우는데 저래 딸기 모종이 200평 하우스에 5,500주가 들어가거든요. 주당. 그렇게 물을 주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물을 어디서 와요? 지하수. 여러분의 먹을 물들. 앞으로 우리 딸과 아들이 먹을 물들을 끌어서 딸기 키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 많이 쓰죠. 그래서 딸기를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은 딸기를 볼 때마다 어떤 게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 딸기를 볼 때마다 녹조 라떼가 떠오릅니다. 진지하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중에 하나는 온실가스 발생 비중이 너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어그리컬처가. 예를 들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먹고 쓰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에너지를 제외한 그 화석연료를 태우는 거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게 어그리컬처 랜드 유즈. 왜냐하면 숲을 완벽하게 밀어내고 뭘 만들어요? 하우스. 숲이 없으니까 거기서 밀어내고 하우스에 비료, 농약, 뭐 하우스 철골, 자재 이런 것들이 다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은 곧 탄소 배출입니다. 탄소 배출은 곧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먹고 있는 한, 우리의 먹거리가 지금처럼 생산되는 한 환경을 정말로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